안녕하세요. 줄리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물리적인 정보가 담겨져 있는 사이트, 어디서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사이트는 대략적으로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하고 민원24라는 사이트를 주되게 보고 있어요. 제가 있는 지역은 서울이라 서울특별시 거를 보고 있지만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경기도 부동산 포털이나 이런 식으로 지역에 따라서 따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사이트가 서울특별시 부동산 정보광장이라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는 서울시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부동산을 보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건수, 아파트 분양 정보, 부동산 전월세가, 부동산 실거래가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가장 주되게 봐야 될 부분은 상단의 부동산 종합 정보, 여기서도 부동산 종합 정보를 클릭하시면 되세요. 이 사이트에서 보시는 거는 계약 전에 저희가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컨펌을 받고 그 물건을 찾고 미팅을 하러 가기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정보를 간단하게 확인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지금 종합정보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번지 지역을 클릭하시면 되십니다. 저는 그냥 이 번지로 기재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 번지, 내가 원하고자 했던 번지가 한 번에 모든 정보가 한 번에 일괄 검색이 되세요. 그래서 주 용도가 무엇인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시지가 얼마인지, 지금 토지 이용 계획상 이 부동산이 무슨 지역이고 어떤 지역이고 어느 것까지 가능한지가 한 번에 나와서 검색하는데 되게 빠른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토지 대장도 보시면 간단히 볼 수 있고, 건축물 대장도 누르면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요것만을 보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여기에 플러스 이따 제가 한 번 더 소개해드리는 민원24 이 사이트에서 발급한 실질적인 건축물 대장을 발급해서 보여드려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먼저 보는 이유는 여기에도 기본적인 사항은 다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은 연면적, 용적률, 건폐율, 그리고 사용 승인일자, 요거 이제 주택에 허가 언제 받은 거냐,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었냐, 입주 언제부터 했었냐, 요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층별 현황, 여기 몇 층에 어떤 정도의 면적이 있구나, 이거 몇 층에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 가능하네, 금융업소, 아니면은 근린생활시설, 저희가 입주를 시켜드리려는 점포는 무슨 용도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적정한 업종을 선정해드리겠죠. 그래서 미팅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호수는, 이 층수는, 이 부동산은, 이 건물 자체는 어느 정도의 용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고객께서 하시려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정확하게는 구청에도 확인하고 세무사에도 확인을 해야지만 정확한 용도가 가능한지는 알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팅 전에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을 하고 가시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빨리 검색을 할 수 있는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서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저희가 미팅을 하러 가기 전까지 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손님이 원하시는 물건을 먼저 찾고 그 물건이 이분이 원하는 조건과 맞는지 먼저 어느 정도 딜을 한 뒤에 이 부동산이 또 임대인분은 모르시지만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많은 것을 찾고 미팅을 나가야 되는데 하나하나 너무 발급을 하고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얻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건축물 대장을 뛸 수 있는 사이트가 세움터라고 또 있어요. 근데 이 세움터에는 자세한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고 발급할 수는 있지만 건물에 대해서 초점이 많이 맞춰진 거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종합정보에서 본 것처럼 토지 이용 계획이나
토지 대장이나 공시지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저희가 이것저것 많은 걸 다 검색하기 위해서라도 세움터는 저는 좀 지양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는 거는 이 정부24라는 사이트입니다. 정부24, 예전에는 민원24라는 사이트로 진행을 하다가 민원24에서 민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다 처리해 줬었는데, 여기 사이트가 좀 많이 버퍼링도 많이 걸리고 다운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부24로 다 통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다운되거나 멈춰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점심시간에 저 같은 경우에 이용하면 좀 편리하게 빨리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24 사이트에서 대장 발급하는 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건축물 대장 열람하기 위해서 정부24를 들어오시면 정부24 상단 우측에 보시면 민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민원 서비스를 클릭해 주세요. 민원 서비스를 누르면 이 정부24 사이트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되게 한눈에 보기 쉽게 나와 있어요. 제가 민원 서비스를 왜 누르라고 했냐면, 여기를 들어와야만 제가 이 사이트를 왜 좋아하는지를 한 번에 설명드릴 수가 있어서. 자, 보세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많이 설명을 들으셨을 거고, 공인중개사는 확인을 해야 되는 일이 되게 많아요. 확인을 해야 되는 의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인터넷 발급 문서 진위 확인.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부 등본이나 아니면 소유주의 인감증명이나 신분증이나 뭐 어떤 것들 진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확인하기가 되게 편한 사이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진위 확인. 우리가 가끔 위임장이나 본인이 올 수 없을 경우 친인척 관계 확인을 위해서라도 가끔 등본이나 초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이게 발급이 제대로 된 건지. 요즘에 위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위조를 너무 잘 해오죠. 그래서 그랬을 때 좀 진위 확인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 서비스가 이 정부24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입신고 세대 확인, 요거는 중개하면서 그닥 사용할 일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민원 인감증명 발급 사실 확인, 요거 많이 중요하죠. 매매하시거나 하실 때 본인 확인이 매우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인감증명 위조, 이 부분이 좀 많이 크고, 신분증 위조도 요즘 너무 잘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위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탭도 여기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정부24의 민원 서비스 요 탭을 자주 이용하시면 기본적인 거 하시는데 뭐 거의 불편함 없을 정도로 편하게 사용 가능하실 거고요. 주민등록 등본, 그것도 역시 여기서 무료로 인증서만 있으면 등초본 발급 가능하시고, 전입신고도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입신고도 여기서 가능하세요. 그래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 이용계획 확인한 지적도 모두 다 여기서 발급 열람 가능하시고요. 또 간혹 우리가 매매하다 보면 대출 받으면서 대출하고 같이 진행해서 매매 진행하시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은행에서 원하시는 서류가 소득금액 증명이나 세목별 증명서를 첨부해 달라고 하세요. 그때도 뭐 내가 시간이 없어요, 뭐예요 할 때 우리 중개사분들께서 먼저 민원24 정부24에서 발행 가능하세요 라고 안내해 드리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 사이트를 잘 활용하면 되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주되게 저는 사용을 하고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여기 상단의 건축물 대장입니다. 자, 건축물 대장을 보면 클릭을 해서 열람을 해보도록 할게요. 건축물 대장 열람을 할 때는 많은 부분이 중요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가구나 다세대의 차이, 그 차이를 잘 파악하셔야 대장을 열람하기가 편하세요. 제가 저희 직원분들 들어오셔서 이거 열람해보세요, 저거 열람해보세요 하면 가끔 막 10번씩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자꾸 제가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고. 정부24가 오늘도 서버 점검을 하는지 많이 버벅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열람하는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 건축물 대장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오겠습니다. 자, 건축물 대장. 이게 아까 민원24, 정부24를 통해서 건축물 대장을 열람한 내역이에요. 건축물 대장을 열람을 했는데 아까 저기서 보신 거랑 좀 다르시죠?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를 하고 나중에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하고 고객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는 대장은 이걸 첨부해드리면 되세요. 자, 보세요. 아까 서울 정보광장에서 보신 것처럼 위에 부분 뭐 건축 면적, 건폐율, 용적률은 다 거기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거랑 비슷한데 차이점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 정보광장에서 보신 건축물 대장하고 민원24에서 띄는 건축물 대장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소유자 현황이 여기는 들어와 있죠. 이거는 이제 등기부등본을 기반으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등기소에서 구청으로 통지를 해줘요. 소유자 이렇게 바뀌었어. 너네 변경해 하고 통지를 하지만 간혹 전산상으로 뭐 업무적인 차이로 뭐 가끔 기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전화해서 여기 번지 바뀌었다, 소유자 바뀌었다, 등록해달라 하면 변경은 됩니다. 하지만 뭐 이거 소유자의 현황이나 권리에 관한 거는 등기부등본 관할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서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건축물 대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건물의 표시, 물리적인 표시만 잘 보시면 되세요. 소유자 현황 여기 써 있다고 해서 절대 여기 소유자 현황만을 믿고 중개하시거나 하시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보셔야 되고요. 자, 1페이지는 이렇게 생겼고 1페이지에서 다른 점은 소유자 현황 기재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거를 또 띄는 이유가 2페이지 오면 정보광장에서도 주차장의 표시, 승강기의 표시, 사용 승인일 다 기재가 돼 있어요. 우리가 미팅을 하기 전에 이 대장을 먼저 보고 가면 좋은 이유가 또 이거예요. 임대인분께서 얘기를 해주기도 하지만 얘기를 거의 뭐 주차장 우리가 총 몇 대고 뭐 몇 대 너네 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진 않으세요. 그리고 뭐 자주식이냐 아니면 기계식이냐 이런 부분 설명해 드리는 부분도 적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거를 보면 기본적인 중요한 사항을 알고 갈 수 있으므로 중개 전에 건축물 대장 보시고 미팅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주식하고 기계식이라고 써 있죠. 중개를 하면 손님이 나 이러이러한 거를 원합니다. 이러이러한 부동산 중개 가능할까요? 하고 문의를 하시면서 제 차는 너무 커서 꼭 자주식으로 해주세요. 아니면 저희는 뭐 기계식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자주식은 뭐고 기계식은 뭐냐? 자주식은 말 그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내가 차를 가져가서 주차를 하고 또 나올 때도 내가 알아서 빼서 나오는 그런 거를 자주식이라 하고요. 기계식은 건물에 기계 리프트를 이용해서 주차를 해주는 방식을 기계식이라고 해요. 기계식이 요즘에 많이 좋아져서 SUV까지도 가능한 기계식은 있지만 옛날에 만들어진 기계식들은 거의 승용차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는 거라 만약 우리 고객이 저는 승합차가 있고요. SUV가 있어요 이러신 분들은 기계식이 있는 건물을 해주시면 안 되겠죠. 꼭 자주식으로 주차할 수 있는 건물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건축물 대장에서 이 부분을 좀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승강기, 이 건물은 꽤 큰 건물이네요. 여기서 승강기가 3대가 있는데 승강기도 가끔 지하까지 안 내려와 있는 승강기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 건물에 승강기가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중요하게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승강기가 있는지 여부를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이 요즘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최근 지어진 건물을 원해요. 오래된 거 싫어요. 몇 년도 전에 지어진 건물은 싫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꼭 승인일 언제 지어졌는지 언제부터 사용을 했는지 체크하시고요.
또 요즘에 확인 설명서 기재를 할 때 내진 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내진 설계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최근 지어진 작년부터 지어진 건물에는 내진 설계가 필수적으로 의무화를 시켜 나왔으므로 내진 설계 적용 여부가 여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꼭 보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꼭 민원 24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이거예요.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면 1페이지 한번 볼게요. 1페이지에 지금은 정상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 위반 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하지만 간혹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인 경우는 여기 빨갛게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우리가 다 중개할 수 없는 부동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중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중개를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어느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변동사항을 보면 이 부동산이 왜 위반 건축물이었는지 또 그 후에 해제가 됐는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에 대한 내용이 물리적인 변동사항이 다 기재되어 있어요. 이거는 등기부등본의 을구 갑구랑 비슷하죠. 거기도 권리에 관한 변동사항이 다 기재되어 있죠. 그거하고 똑같이 건축물 대장에도 건물의 변동사항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건물에 대한 거 미팅하러 가기 전에 뭐 권리에 대한 것까지 확인할 필요는 조금 적죠. 왜냐하면은 웬만큼 물건을 내실 때 주요한 부분들은 좀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임대인분이나 임차인분이 물건을 내주시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여기가 뭐 소유주가 누구고 대출이 얼마고를 먼저 알고서 물건을 보여주고 하기는 쉽지 않죠. 매매인 경우나 간혹 정말 대출이 좀 과다한 그런 부동산인 거를 먼저 뭐 알게 된 경우에는 그렇게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거의 물리적인 흐름을 알고 미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건축물 대장 보는 법,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 민원 24, 정보 24를 잘 활용하시면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쉽게 열람, 발급 가능하시고 또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타 지역은 뭐 경기도면 경기도 부동산 포털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대략적으로 보시기 편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대장부터 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안내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건축물 대장도 지금 건축물 대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확인 어떠한 부분 중요합니다라고 하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직원분들이 10번씩 저를 찾아 헤매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번에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